사저를 김대중 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셨음에도 페류나 김홍걸이 어머니 유언에 불만을 품고 법정사무로 형제와 다투어 기어이 혼자 사저를 독차지하더니 타인에게 100억에 팔아버리는 천인공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 DJ 사저 동교동 자택을 1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2019년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법정 소송 끝에 자택을 물려받은 김 전 의원은 상속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동교동 자택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55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하고도 민주화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 싸우며 지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정치의 한 축이었던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 동교동계 인사는 김 전 의원이 DJ 사저를 판 건 충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김대중의 통합과 화합,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역사의 터전인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없앤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사저를 사들인 사람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사저 주변에도 해당 카페와 바리스타 학원 등이 영업 중인데요. 김대중 이희호 여사의 무패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발상조차 할 수 없는 선구자적인 그런 정신이요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선구자적인 상징물이 커피 가게의 장식물로 전락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다른 전직 대통령 사옥처럼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당동의 박정희 대통령 가옥, 이화동의 이승만 대통령 가옥, 최규하 대통령의 요 이웃 서교동의 가옥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옥이 빵집 사업자에게 팔아넘겨져서 커피 가게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민주당의 첫 번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37년간 거처하셨던 이 동교동 사저가 민간업자한테 팔아 넘겼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논평 한 줄도 안 내는 이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낙연, 전병헌 등 민주당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창당한 새로운 미래는 DJ 적통임을 자임하고 있죠. 결국 DJ 사저 매각을 계기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김대중을 말할 자격도 노무현의 정신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전통적인 김대중의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가 DNA가 완전히 소멸되고 이재명 아바이 수령 제1기가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김홍걸 전 의원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당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는 걸 막는 분위기입니다. 상속세 관련된 어떤 부담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이 됐는데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은 아닙니다. 지도부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놓고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자 오는 18일은 서거 15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지난 총선 이후 존폐기로 했었던 새로운 미래, DJ 적장자 이슈를 발판 삼아 새 앞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 팔린 걸 두고 동교동계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했죠. 선구자적인 상징물이
커피 가게의 장식물로 전락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전통적인 김대중의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가 DNA가 완전히 소멸되고 이재명 아바이 수령 제1기가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민주당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죄인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며 김대중 재단이 나서서 매입자를 접촉해 다시 매각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권노갑, 문희상 등 동교동계 원로와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의원이 긴급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이 전 재산을 사저를 회수하는데 내놓겠다 했다는 겁니다. 앞서 DJ 사저는 100억 원에 팔렸고 박 의원은 지난 총선 기준 약 2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에게 손 벌리는 모렴치보다는 김홍걸 전 의원 등 가족, 측근이 솔선수범하고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매각 연유가 어찌됐든 김대중 대통령의 위협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자고 전했다고 합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민주화의 상징인 DJ 사저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등 전직 대통령 사저가 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여야 정파를 떠나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가 팔려서 카페가 된다는 것은 약간 좀 황당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경위를 좀 알아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카페로 바꾼다는 것은 여야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여야를 넘어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용서와 화합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기를 맞는 올해 DJ 사저를 계기로 여야 화합과 소통의 물고 터질 수 있을까요?